그럼 이야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성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나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리고 서술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이에 더하여 묘사와 대화가 가미되게 되죠. 서술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서술하는 시간적 구성, 회상을 주로 하는 회상적 구성, 그리고 의식 혹은 무의식을 이용하는 구성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술 방법들도 있습니다. 즉 동작의 서술화와 순차적 서술도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구상입니다. 이 구상 방법은 이야기를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진행시키고 과거 다른 시점이나 현재에서 이야기를 끝내는 작업입니다. 시간적 구상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때를 명기합니다. 정확한 시간이나 대략적 시간을 제시하죠. 예를 들자면은 3년 전 2000 몇 년 땡땡년 2월 마침내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대략의 시간을 제시하기도 하죠. 오래전 귀가 따갑게 매미가 울던 한 여름이었습니다. 이렇게요. 회상적 구상은 이야기 속에서 현재를 사는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액자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담는 형식으로 진행한 후 현재로 다시 돌아와 끝내는, 즉 이야기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발단 단계에서 서술을 시작하여 사건이 발생한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를 소개하고 끝이 나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 서술을 마무리하는 형태입니다.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성으로 영화 타이타닉의 구성이 좋은 예입니다.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보죠. 자정이 가까워진다. 후덥지근한 방구석에 누워 잠을 청하지만 흥분된 가슴은 나의 몸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치른 경기가 떠올랐다. 처음 맛보는 승리였다. 낮의 경기는 1년 동안의 온갖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결과였다. 작년 이맘때였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김 선생님이 잠깐 보자고 하였다. 이렇게 회상을 시작합니다. 회상적 구상을 이용할 때는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소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은 이야기의 시간 변동에 적응하지 못하여 혼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래적 구상은 회상적 구상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액자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미래로 간 인물이 겪은 사건을 담는 형식입니다. 영화 Back to the Future가 이런 미래적 구상의 대표적인 영화죠. 의식의 흐름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글로 옮겨놓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생각만 한 것들을 종이에 옮겨놓는 글입니다. 의식의 흐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잠들기 전까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전철을 타거나 무엇을 바라보고 있거나 타인과 이야기를 하는 중이거나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하면서도 생각은 달리 흘러가는 경우도 있죠. 오감으로 사물을 감지하면서 그의 반사작용으로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로 옮기지 않은 생각이나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기법이 바로 의식의 흐름의 기법입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쓴 글의 특징은 보통 독자들에게 난해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재를 서술하는 순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무한한 상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각은 잘 짜여진 글과 달리 어떤 순서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연상을, 즉 인물이 처한 현실이 변하면 그에 따라 초점을 수도 없이 바꾸는 그러한 생각 방법이 연상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럭비공처럼 튑니다. 그래서 소재들이 겉으로 보면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가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주제문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하여 연을 날리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의식의 흐름이 연이라면 연을 날리는 사람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연이 하늘 높이 여기저기 날라도 그 연은 반드시 그 사람이 조종하게 되어 있죠. 즉 주제문이 그 모든 소재를 관할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소재들을 이야기에 사용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주제문에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용한 글은 독자가 이를 자세히 끝까지 읽고 글의 맥락이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가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사용하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발단, 갈등, 전개, 절정, 파국, 결말의 형태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법은 소설에서 많이 사용하죠. 최인훈의 회색인이라든가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나 율리시스 혹은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가 이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무의식의 흐름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떠오른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이 의식의 흐름이라 하면 무의식의 흐름은 잠을 자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떠오르는 일이나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꿈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한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글의 형태나 아니면 말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은 꿈속에서 진행되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형태가 명확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려면 글의 형태 자체를 부수고 무의식 쪽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를 해야 되겠죠. 제임스 조이스는 그러한 무의식의 흐름의 형태를 소설로 썼습니다. 그것이 피네간스 웨이크입니다. 피네간스 웨이크는 상당 부분을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해했다 하더라도 국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상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작의 서술화 기법입니다. 이야기의 스릴과 서스펜스, 전율과 긴장감을 더하려면 연속적인 행동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동작의 서술화 기법은
연속적인 행위를 생동감 있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동사, 형용사 혹은 동사구, 형사구, 부사구 등을 사용하여 복잡하거나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행동을 서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영숙은 뛰어나가면서 옷도 입고 신발도 신었다. 이렇게요. 혹은 상대의 정광석화 같은 왼쪽 주먹이 내 오른쪽 뺨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곤 나는 상체를 살짝 숙이며 앉았다. 그의 주먹이 나의 귀에 바람소리를 남기며 나의 머리 위로 지나가기도 전에 나는 뺨과 피로 범벅이 되어 시야가 흐릿하게 된 사이로 들어오는 그의 오른쪽 턱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혼과 힘을 실어 웅크렸던 몸을 숫사자처럼 날리며 주먹을 내뻗었다. 주먹이 그의 턱에 명중했을 때 시간이 먼 듯했다. 힘과 환희가 온몸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렇게요. 첫 번째 예시에서는 세 가지 행동, 뛰면서 입고 신는다를 연속 동작을 하나로 묶었죠. 두 번째 예시에서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복잡한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풀어 서술했죠. 이처럼 동작의 서술화 기법은 긴박감을 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순차적 서술은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혹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할 때 이용합니다. 저자는 순차적 서술을 할 때 독자의 입장을 살펴 작가가 책임을 지고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할 것에 대해 앞으로 서술할 이야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의 입장이 되어 대상을 바라보며 정확한 순서와 필요한 행위를 빠뜨리지 않고 서술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며 순서가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차례대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